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행복의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사랑도 있고 건강도 있고요. 근데 어쩌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가 조금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적으로 돈이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례들을 봤어요. 네, 돈 때문에 행복이 흔들리고 돈 때문에 사랑이 금이 가고 돈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위협받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 돈이 어떤 큰 기준이 있지는 않아요. 각각 자기 조건에 맞춰서 또 자기가 가진 것에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부여해서 이렇게 안착하는 이제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돈을 벌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게 벌어요. 어쩌면 불행하게 벌 겁니다. 몸과 마음을 상해가면서. 근데 돈을 쓸 때는 너무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으로 소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또 돈의 노예가 돼서 또 다시 불행하게 돈을 벌고 또 그 불행함을 잊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돈을 쓰게 됩니다. 이 반복이 될 경우에는 결국에 우리는 돈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런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네, 돈을 어느 정도 내가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는 이렇게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종교인들은 신의 사랑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어떤 종교인들은 신의 자비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 집착을 내려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저는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돈 열심히 벌고 쓸 때는 행복을 위해서 정말 현명하게 쓰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이야기로 소유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유효과는요, 1970년대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타먼 교수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인간들은 가질 때의 기쁨보다 잃을 때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여기에는 일단 기본적인 심리는 자기가 가진 것을 일단 높게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이 밑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심리는 손실 회피 때문에 그렇대요. 잃었을 때의 어떤 상실, 고통을 피하려는 심리가 기본에 깔려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가진 물건을 더 높게 평가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하찮게 여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나눠주고 뿌리고 막 하겠죠. 버리기도 하고 막.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사라지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심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때요? 소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 지수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불행 지수가 올라갈까요? 어쩌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이런 그 손실 회피 심리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불행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소비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반증도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일단은 이 1970년대에 밝혀진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검증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아주 재밌는, 아주 간단하고 재밌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 대학에서요, 학생들을 A군과 B군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A군 학생들한테는요, 학교 마크가 찍힌 머그컵을 줬어요. 그리고 한두 시간 후에 그 실험을 주최하는 연구자가 와서 이것을 얼마에 팔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가격을 매겨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마다 가격을 매겼죠. 자, 반대로 B군에 있는 학생들은 그냥 이 머그컵, 학교 마크가 달려있는 이 찍혀있는 머그컵을 이렇게 보고 얼마에 사겠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가격을 적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것은 이 A군, 그러니까 소유했다가 얼마에 팔겠냐라고 질문을 받은 친구들이 B군에 비해서
1.7배에서 16.5배 가량 높은 가격을 써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 효과를 알 수 있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려고 하는 심리. 네,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에는 일단 자기애 같은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죠? 자신이 가진 물건에 대해서 어떤 좀 가치를 높게 평가하려는, 그죠? 어떤 자기의 감정이라든지 뭐 손때 같은 것들도 인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밌는 건요, 이 논리적인 반박, 야, 그거 너무 비싸잖아. 어떻게 16.5배까지 가격을 높이 올려? 라고 반박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격렬하게 그 자기 논리를 핀답니다. 네, 이것도 결국에는 자기의 발로 내지는 어떤 소유 효과의 어떤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이는 행태들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보유한 주식이요. 실제 시장 가격은 여기인데 나의 심정적 가격은 여기예요. 왜요? 내가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계속 보고 그 다음에 계속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을 계속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물타기를 하죠. 네. 그래서 나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 이상한 인지적으로 오류가 생기는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애매한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서 오래 갖고 계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아셨죠? 자, 또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연애하시는 분들도, 그죠? 매일 싸우는 연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헤어지질 않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거, 손실 회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 효과 때문에 남주기 아까운 거예요. 아, 제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쟤를 잃었을 때, 쟤랑 헤어졌을 때 고통이 너무 커. 그리고 남주기는 아까워. 그게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도 우리의 심리 상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마케팅에서 우리가 아차하다 보면 잘 속아 넘어갑니다.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홈쇼핑 같은 데서 보면 100% 환불, 뭐 그다음에 여행 상품 같은 거 같으면 어때요? 지금은 전화번호만 남기시면 돼요. 예, 결제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 되면 결제 다 하고 여행 가고 그 물건 사고 있어요, 우리가. 그죠? 네, 아주 재밌는 아주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1996년에 위니아에서 김채라는 최초의 김치 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료 체험 3개월을 200명에게 제공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품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상상을 해보자고요. 김치 냉장고가 없던 집이에요. 근데 새로운 물건이 왔어요. 근데 김치 냉장고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신기하잖아요. 거기에 김치도 넣지만 과일도 넣고 야채도 넣고 하는데 더 오래가고 신선한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너무 신나게 잘 썼어요. 근데 가지고 간대요. 반품하래요. 서운하죠. 저라도 서운해서 그냥 살 것 같아요. 네. 그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또 환불 보장, 홈쇼핑,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 어때요? 100% 환불, 뭐 즉시 환불,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환불률을 계산해 보면 제품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실제 환불률은 5% 이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마케팅에 속아서 감정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만 줄여도 우리가 돈에서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꿈꾸는 그 경제적 자유, 소비만 현명하게 해도 훨씬 더 빨리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계속 인간의 어떤 본성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마케팅이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살까 말까 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이 마케팅, 이 심리에 걸려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안 사는 게 답입니다. 정말 생활하다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운동화 열심히 러닝하고 워킹 열심히 하시는 분이 운동화가 닳아가지고 뭐 밑에서 물이 새요. 비가 오는데 물이 샌다. 그럼 이거는 살까 말까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물건만 사셔도 우리 충분히 사야 될 물건들 많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유혹하거나 뭐 지금 안 사면 안 됩니다. 뭐 즉시 반품 다 해드립니다. 결제 안 하셔도 됩니다. 체험해 보세요. 이런 것들에 속지 말자고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처음 맺을 때보다 이 사람이랑 헤어질 때 고통이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연애도, 그다음 그냥 대인 관계도 정말 좋은 사람과, 네, 정말 가치 있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걸 생각하셔야죠. 무조건 많이 만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뭔가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하시다 보면 결국에 역효과로 아이러니하게 나의 불행감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돈에 관련되는 심리, 소유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로 행복하시려고 그러면 소유를 줄이시면서 현명하고 그다음에 가치 있는 그런 소비를 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